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5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5조라고 하는 거는 임신 초기인데 구토가 너무 심해서 탈수도 생기고 그리고 케톤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입덧이랑 다른데요. 입덧은 그냥 좀 토하고 힘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임신 5조 같은 경우에는 토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토하게 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몸이 굶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몸 자체가 이제 기아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입덧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 초기다, 예를 들면 구주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구토가 있다, 뭐 케톤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임신 5조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치료는 피리독신 그리고 독실라민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피리독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6죠. 그리고 독실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타민 B6, 항히스타민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임신 5조의 1차적인 치료라고 보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신 초기고 심한 구토가 있다. 체중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탈수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케톤이 나오면 이제 그냥 입덧이 아니라 무조건 임신 5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비타민 B6와 독실라민, 항히스타민 이것을 치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 같은 걸 알아보면 이제 임신 5조가 영어로는 이제 하이퍼라메시스 그라비다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HCG가 핵심적인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다들 알다시피 HCG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9주에서 12주가 피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HCG가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 하면 TSH랑 비슷해요.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고 대사가 증가하겠죠. 대사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위장관 운동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구토 중추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심한 오심과 구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토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토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게 되고 포도당 공급이 이제 줄어드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굶고 있네, 몸이 굶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글루코스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어서 글루코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지방 분해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네, 지방 분해를 하게 돼서 그래서 케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방이 이제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케톤 바디가 생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케토뉴리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한가? 왜냐하면 이제 케톤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산성 물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토하게 되면 또 탈수가 되고 물을 또 계속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물을 잃어버릴 때 전해질도 같이 빠지겠죠. 그래서 칼륨 수치도 떨어지고 나트륨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성화 됐는데 탈수에다가 전해질의 이상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라면 심장 리듬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의식도 저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토하는 병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굶어서 망가지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못 먹어서 지방을 태우고 그러면 케톤이 쌓이고 그럼 몸은 산성화가 되고 또 탈수가 되고 네, 그래서 이건 이미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상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액도 주고 약도 쓰고 입원까지 시키게 된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독실라민 같은 경우에는 H1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히스타민을 차단하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베스티뷸러 시스템과 보미팅 센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구토의 신호 자체를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임신 5조에 독실라민, 항히스타민제를 쓰냐라고 했을 때 임신 초기의 구토는 단순히 위 문제가 아니라 중추 플러스 베스티뷸러 패스웨이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이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리독신,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항히스타민은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라토닌이라던가 도파민이라던가 가바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구토 중추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임신 관련 오심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는 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B6로 그 베이스라인을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추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녹실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 구토 신호를 차단합니다. 증상을 억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때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또 임신에서 안정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임신 5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신 5조는 단순한 입덧이 아니라 탈수와 케톤이 생성되는 그런 우리 몸이 기아 상태로 들어간 좀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